다음날 확실히 피부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를 더 잘 알아가고 싶어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오게 되어 있고 저의 마이너스 10kg를 만들어준 공신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시다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 저의 모든 컨텐츠가 브이로그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컨텐츠는 처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이 저한테 어땠는지 회고하고 2025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계획한 걸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해요. 이 영상은 총 2편에 나뉘어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2024년의 소비를 좀 돌아봤어요. 제가 알아주는 맥시멀리스트인데 카드 내역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건 또 처음이었거든요.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썼더라고요.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고 어디에 가장 자주 돈을 지출했는지, 그 중에 와 이거 진짜 잘 샀다 싶은 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썼는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2024년에 일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줄였거든요. 그랬더니 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공연이라든지 야구 관람, 트레바리 같은 독서 모임, 그리고 링글 같은 교육비, 스쿼시, 필라테스, PT 같은 개인 레슨비에 지출이 많았어요. 또 가장 자주 지출을 한 건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은 결제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거의 1일 1결제 이상, 못해도 3일을 넘기지 않고 반드시 한 번 이상의 결제를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거의 모든 생필품을 쿠팡으로 주문해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은 잘사템입니다. 첫 번째로 3분의 1 매트리스입니다. 이건 조금 썰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라텍스 매트리스를 쓰고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라텍스의 단점이 사람의 체온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름에 더워서 깨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수면 퀄리티가 높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고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3분의 1이라는 매트리스 브랜드의 대표님이 트레바리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가게 돼요. 이 세미나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억대,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들을 만나서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건 무엇이었나요? 하는 질문과 인터뷰를 하고 그 대답의 공통점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공유하는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부자들이 자신의 성공의 키로 뽑은 것들의 공통분모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잠이었습니다. 다들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마침 이 시기에 3분의 1에서 온도 조절이 되는 매트리스를 출시한 상태였고 제가 체험관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거의 고민 없이 결제를 하게 됐어요. 이 제품은 사용자의 뒤척임을 감지해서 유저가 깊은 잠을 자는지 옅은 잠을 자는지를 분석하고 더 깊은 잠을 오래 잘 수 있도록 매트리스의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 매트리스를 쓰고 나서 여름에 더워서 깬다거나 겨울에 추워서 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만 해도 진짜 수면의 질이 급격하게 상승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이 제품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기상시간을 앱에다 입력해두면 매트리스의 온도를 높여서 사용자를 자연스럽게 깨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아침에 듣기 싫은 알람 소리에 잠 깼다가 알람 다시 끄고 5분만 더 5분만 더 이러는 거 진짜 고역이었는데 매트리스 자체에서 진동을 주고 매트리스 온도가 높아지니까 별다른 알람 없이도 빠른 기상이 가능해져서 저는 이 기능도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온수매트처럼 물이 순환하면서 온도를 관리해주는 그런 구조라서 일정 기간마다 물을 보충해줘야 돼요, 기계에다가. 이게 약간 귀찮기는 한데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라서 그리 크리티컬한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메디큐브 부스터 일러입니다. 가끔 유튜브 댓글 보면 저 피부 좋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이트 루틴이 엄청 간결한 편이에요. 수부지 피부이기도 하고 뭔가를 무겁게 바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샤워하고 팩 한 장 올리고 그냥 케어를 끝내는 편인데 그 위로 이 힐러를 해주면 다음날 확실히 피부 상태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부스터 힐러 신버전 그리고 9버전 이렇게 2개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9버전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힐러 기능만 쓰기도 하고 신버전은 기능이 많다 보니까 충전을 훨씬 자주 해줘야 돼서 좀 귀찮더라고요. 9버전은 충전도 덜 해도 되고 당근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지금 시세가. 그래서 가격도 무지 합리적이니까 구매하실 거라면 9버전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버전, 이게 10버전이에요. 세 번째로 스위치봇입니다. 스위치봇은 스마트홈을 구현해주는 기기들을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저의 경우엔 이 모든 기기들을 컨트롤해주는 허브, 그리고 현관문 출입문 센서, 그리고 전동 커튼, 전등을 끄고 켜주는 봇까지 총 4가지를 구매를 했고 모두 이렇게 앱에 연결을 해뒀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앱에다가 이렇게 연동을 해뒀거든요. 이게 구글 홈이랑도 연동이 돼서 음성으로 간단하게 불 켜줘, 꺼줘, 커튼 열어줘, 닫아줘 등의 제어가 가능하고 출입문에 있는 센서가 작동했을 때 봇에 불이 켜지거나 꺼진다 등의 자동화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감지하는 순간 거실에 붙여놓은 봇이 켜지면서 거실 불이 켜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허브가 있다면 집안의 전자기기들을 리모컨 없이 제어할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블루투스 스피커나 선풍기 같은 것들도 모두 연결해서 그냥 음성으로 제어해서 뭐 선풍기 꺼줘, 켜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잠깐의 귀찮음, 그러니까 연동할 때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 연동하는 잠깐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삶의 질을 수직으로 상승시켜줘요. 완전 강추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패드 리모컨입니다. 이건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이 리모컨과 거치대 조합이면 1년 독서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요. 누워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책장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가 그냥 졸리면 자면 돼요. 좀 비밀인데 이게 OTT에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누워서 아이패드로 OTT 켜놓고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이렇게 보다가 자는 그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북, 아이패드 할 것 없이 연동되니까 저처럼 꼭 책 읽는데 쓰지 않으시더라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콘센트 센서 등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이렇게 왜 불 꺼진 방에 들어가다 보면 핸드폰 손전등 켜는 게 귀찮기도 하고 또 안 켜고 들어갔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 부딪히기도 해서 구매해봤거든요. 근데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두면 움직임을 감지해서 불이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한 10초 있다 꺼지거든요. 이 센서가 되게 예민해서 사람을 엄청 잘 감지하는데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 게 이불 뒤척이는 움직임도 감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 산 이후에는 뭐 눈부시게 불 켜야 될 일도 없고 발가락 부딪힐 일도 없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거 가격도 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구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탠리 텀블러입니다. 제가 일할 때 흐름 끊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물을 잘 안 마시는 편이었는데 이 텀블러 사고 나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게 됐어요. 확실히 눈에 보이면 마시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용량 자체가 엄청 크기 때문에 여러 번 물을 뜨러 갈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얼음이 진짜 오래 갑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지금도 얼음이 들어있는데 저는 완전히 한겨울에도 아이스만 마시는 사람이라 사계절 내내 얼음을 달고 사는데 스탠리가 확실히 얼음이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대용량인데 이 밑에는 또 이렇게 홀쭉해요. 얇아요. 그래가지고 차량 컵홀더 속에도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니기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저의 마이너스 10kg를 만들어준 공신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터 분들이 맛있다고 하는 거 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건 속세의 제품과 얼마나 많이 비슷한가, 얼마나 비슷한가를 염두에 뒀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추천해주셨던 마이노멀잼. 이거 진짜 시중에 나와있는 설탕잼이랑 맛이 거의 90% 이상 비슷하더라고요. 단점은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싸다인데 설탕 안 넣고 이 정도 맛이 가능하다고 수준으로 맛있어요. 요즘 정말 잘 먹고 있습니다. 제가 잼 사면서 젤리랑 이렇게 초콜릿도 같이 구매를 해봤거든요. 근데 젤리는 너무 땡길 때 뭐 입마금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약간 인공적인 향과 맛이 좀 나요. 그래서 저는 역시 젤리나 하리보를 따라갈 그게 없구나 라고 느꼈고 초콜릿도 마찬가지로 제 입맛에는 조금 쓰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재구매는 아마 잼만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갓집 닭가슴살 만두. 저는 이상하게 PMS 기간만 되면 만두가 그렇게 땡겨요. 뭐 사실 닭가슴살 만두가 맛있어봐야 얼마나 맛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그냥 감자 만두 같거든요. 제 입맛에는 고기 맛보다는 김치 맛이 훨씬 맛있어서 저는 김치 맛만 사 먹고 있습니다. 6개 다 먹어도 130칼로리인가? 160칼로리인가? 하여튼 되게 부담 없이 낮은 칼로리고, 저는 주로 계란 넣어서 만둣국 자주 해 먹었고요. 속세 만두랑 비교하면 90% 이상? 진짜 말 안 하면 닭가슴살 만두인지 모를 정도로 맛있어서 이것도 강추하겠습니다. 다음은 랩노시 제품이에요. 이렇게 로하스랑 담백 쿠키. 이거는 내돈내산은 아니고 랩노시에서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먹게 되었는데, 이 담백 쿠키는 포만감이 왔다요. 일단 엄청 크지 않나요? 저 얼굴 진짜 큰 편인데 크지 않나요? 크지 않나요? 엄청 커요. 그래서 쿠키 미친 듯이 땡길 때 먹어주면 입막음이 가능한 딱 그 정도의 맛이에요. 당연히 시중에 나와 있는 르벤 쿠키 같은 수제 쿠키 맛을 따라가긴 힘들긴 해요. 어느 정도 프로틴 맛도 약간은 나긴 하고, 근데 저는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달지 않는데 배불러서 좋다고. 그래서 이 단백질 챙기면서 간식 먹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진짜 찐 왔다는 뭐냐면 얘예요. 얘 로하스. 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찐 로하스랑 거의 95% 이상 비슷해요. 그러니까 왜 초코 케이크나 초코 과자 같은 거 엄청 땡길 때 있잖아요. 이거 먹어주면 그냥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정도로 무지 달고 자극적인 맛인데, 이제 저당인. 칼로리가 아예 제로는 아니거든요. 당류만 2g이에요. 그러니까 당류가 엄청 낮은 대신에 칼로리가 조금 있긴 해요. 240칼로리? 저는 이거 먹고 진짜 놀랐어요. 개 맛있어서. 물론 얘도 칼로리가 완전히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먹으면 안 되겠지만 입막음용으로 나와 있는 다이어트 간식 중엔 진짜 최고 아닌가 싶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대박. 그냥 로하스랑 똑같아. 다음은 제로 초록 매실. 이거 몇 달 전에 나온 건데 설탕 들어간 초록 매실이랑 맛이 100% 똑같습니다. 초록 매실이 엄청 진하잖아요. 엄청 달고, 그래서 저는 얼음 넣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얼음이 녹으면서 약간 연해진 초록 매실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것도 딱 그렇게 먹으면 좋더라고요. 매운 음식 먹었을 때나 뭔가 액상가당 엄청 땡길 때 먹어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로 음료 중에 가장 오리지널이랑 맛이 비슷한 제품이 아닐까 해요. 이거 완전 최애. 이게 거의 펩시 제로랑 비슷한 수준으로 제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추천해요. 두 번째로 올해의 질문들을 모아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걸 선물 받았거든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건데, 답을 적으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큰 임팩트를 준 몇 가지 질문들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올해 스스로가 가장 낯설었던 순간은 무엇 했을 때다. 제 대답은 계획 없이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다 였습니다. 저는 MBTI 검사해보면 J가 100%가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늘 변수를 상수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흐름대로 일이 흘러가게끔 통제하는 일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편이라, 뭐 예를 들어 A라는 계획이 어긋났을 때 우회할 수 있는 A-1, A-2, A-3 이렇게 3가지 정도의 다른 계획을 만들어둘 정도로 계획 광공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계획 없이 했던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제 마음에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노을이 보고 싶어서 호다닥 다녀왔던 태안도 너무 좋았고, 뭐 이제 곧 올라가겠지만 크리스마스에 친구랑 갔던 제주 여행도 너무 좋았고요. 생각해보면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해주는 행위라서 너무 좋은 일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획을 세우는 일에 진심이었던 건 적어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전체적인 내 삶의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는 어떤 기조 때문이었는데, 2024년에는 그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너무 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아도 어쨌든 삶은 흐르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맞닥뜨린 어떤 장소,
상황, 만난 사람들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무엇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제 대답은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였습니다. 저 창업하고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제가 공들인 만큼 성과로도 나왔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일에 몰입해 있었던 나를 돌아보면 그 당시 제가 느끼는 모든 행복의 원천이 오로지 성과였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감사하게도 5년차까지는 늘 200%, 300% 이상씩 매년 크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매출 하락을 경험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사업이 늘 잘 될 수만은 없거든요. 한번 매출이 원하는 만큼 오르지 않는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일에서 느끼는 성취가 제일 가는 행복이었던 저는 방향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가 전부 다 돈을 더 잘 벌고 못 벌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냥 딱 하나의 길에서 나오는 행복에 의존해서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제 일상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행복을 느끼는 원천들을 많이 만들어놔야겠다. 일을 보는 관점을 조금 달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2024년에는 제가 하던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면서 늘어난 개인적인 시간에 저의 호의 영역을 조금 더 뾰족하게 가다듬는 작업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호불호가 가만히 앉아서 나는 그거 별로일 것 같아 한다고 해서 불호가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비로소 나의 기준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생소한 게 많더라고요. 일을 오래 건강한 상태로 하려면 나 자신도 소모되는 자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한정되어 있는 나의 에너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다음 질문. 올해 여전히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저의 대답은 그럴 수 있지가 부족하다고 느꼈다 였습니다. 타인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나도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많은데 타인을 내 맘대로 컨트롤하겠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완벽하게 실행으로 옮기는 데에는 여전히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글쿤 하고 넘기면 될 일인데 글쿤이 잘 안 됐다. 그래서 Y라노 이 상태였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요거를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대전제로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을 순 없다를 깔고 가보려고 해요. 조금 더 딥하게. 마지막 질문. 올해 새로 알게 된 재미가 있다면 무엇이다? 제 대답은 제철 음식 챙겨 먹는 재미이다 였습니다. 제가 사실 편식도 많이 하고 안 먹거나 가리는 음식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 까탈스러움은 어쩌면 평생 가져가게 되겠구나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변하더라고요. 예전엔 엄마가 무슨 산채 보리 비빔밥 이런 거 먹으러 가져가면 이랬는데 그런 슴슴한 음식이 땡길 때가 자주 있고 이젠 더 이상 배부르게 먹고 양껏 먹고 막 마냥 기름지게 먹는 게 싫고 특히 제가 배달 음식 줄이면서 제철 해산물, 제철 과일 이런 거 챙겨 먹는 재미를 알아버렸어요. 어른들이 딱 그 시기에 먹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버킷리스트에 매달 제철 음식 챙겨 먹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올해 무엇 2024년의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올해의 이벤트입니다. 2024년의 빅 이벤트는 아무래도 유튜브 데뷔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도전이었죠. 영상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도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일이라 효율 면에서 본다면 빵점인데 그 빵점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귀여운 댓글들 보는 것도 재밌고 구독자 수 느는 거, 조회수 느는 거 지켜보는 재미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뜬금없지만 무엇보다 저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스스로. 이건 그냥 편집하면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새롭게 보이는 게 있고 이런 건 좀 고쳐봐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되게 큰 이벤트가 유튜브 데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2025년에도 꾸준히 잘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올해의 책. 올해는 제가 완독한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20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읽다가 별로네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별로네 하고 다른 책으로 넘어가고 해서 이 키워드에 답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꼽아본다면 긍정의 야구 고를 것 같아요. 긍정의 야구는 지금은 메이저리거 선수가 된 이정우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도 그렇고 어떤 스포츠든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 개인의 멘탈리티가 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선수 생활 하다 보면 부상도 있을 테고 슬럼프도 있을 테고 뭐 본인은 너무 잘했는데 팀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있을 테고 뭐 그런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사실 그게 다 공개되진 않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선수들은 본인의 성적, 연봉, 커리어, 처한 상황 같은 게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 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치고 올라오는가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인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는 키움에 있을 때도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수고 멘탈 좋은 걸로 따지면 진짜 누구한테도 안 뒤진다 생각하는 선수지만 이 책 읽으면서 좋은 멘탈은 이런 마음가짐에서 나오는구나를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팬심을 빼고서라도 추천입니다. 저도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좋은 멘탈이란 이런 거구나를 한 번 더 상기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다음은 올해의 영화. 올해의 영화는 대도시의 사랑법 고르고 싶어요. 막 엄청나게 큰 울림을 줬다거나 뭐 깨달음을 줘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나서 기분이 무지하게 좋았던 영화라 골라봤습니다. 영화 안에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영화가 말하는 사랑의 범위가 딱 이만큼이야, 이것만이 사랑이야 라고 규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우정도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감정도 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관객을 설득하는 이 영화 특유의 스토리라인들이 하나하나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2024년 나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 일 많이 안 한 거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만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얻어지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20대 초반 이후로 가장 긴 시간 깊게 고민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 있었어요. 반대로 2024년 나에게 아쉬운 점. 일 많이 안 한 것. 아쉬운 점도 일 많이 안 한 것 꼽고 싶어요. 그만큼 매출이 줄었고 눈에 띄는 성과를 못 만들어낸 게 좀 아쉬워요. 아무리 제가 일 외에 다른 곳에서도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지만 일하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쫙쫙 맞아떨어져 가면서 매출로 이어졌을 때 그 짜릿함은 진짜 이유로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기분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서 아쉬움으로 남고 2025년에는 이 짜릿함도 야무지게 챙겨볼 생각입니다. 파트 2 계획편입니다. 저의 2025년 계획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마인드셋을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2025년의 마인드셋은 되도록 덜 치밀하게 계획 없이 그러면서도 가장 자유롭게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그냥 하기, 안 되는 이유 찾기 금지 요렇게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게 오게 되어 있고 그냥 언제 오느냐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계획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계획은 조금 덜 세우고 대신에 한계를 규정하지 않고 안 되는 이유 찾지 않고 그냥 해볼 생각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음은 2025년에 가져가고 싶은 삶의 목표는 나의 취향과 호호의 영역을 넓히기. 그래서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 두기입니다. 뭐뭐 어떻게 생각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호불호가 조금 더 명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역이 넓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은 많은 시도를 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일 테니까 안 해본 걸 많이 해보겠다는 다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언가가 왜 좋은지, 왜 싫은지, 왜 이런 기분을 느끼는지 뭘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뭘 하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지 저를 더 잘 알아가고 싶어요. 그 미우나 고우나 어쨌든 나는 나랑 되게 오랜 시간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를 알아가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뭔가
공을 들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5년의 일의 목표. 작년의 목표가 자동화였거든요. 2024년에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면 2025년에는 정신 건강한 상태로 많이 벌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스스로를 상하게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성취 대신에 그냥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잘 만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 일이 주는 성취도 진짜 달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 잘 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 히어로즈 홈구장 제외하고 9개 구장 모두 가보기. 제가 작년에 기아 홈구장인 광주, 삼성 홈구장인 대구, 롯데 홈구장인 부산, NC 홈구장인 창원 제외하고 모든 구장 원정을 갔었는데 올해는 모든 구장 원정 경기를 다 직관해보고 싶어요. 야구 또 열심히 보겠다는 말인 거죠. 야구 잘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한라산 등반. 제가 요즘 아침에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갔다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저 한라산 등반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셨었거든요. 제가 이 돈 꼭 받아보겠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내가 100만 원 꼭 받는다. 준비해. 세 번째는 새로운 악기 배우기. 예전에는 피아노를 전공으로 배웠으니까 기타나 드럼 같은 완전 새로운 악기 배워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최소 2주 이상의 워케이션. 제가 2024년에 고성에 워케이션을 일주일 조금 안 되게 다녀왔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그 기간을 조금 늘려서 2주 이상의 워케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국내가 될 수도 있고 해외가 될 수도 있겠죠? 조금 다양한 환경에서 새로운 영감 받으면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구 만들기. 2024년에 그릇 공방에 가서 그릇 만들었을 때 되게 힐링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올해는 목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 의외로 잡생각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조명이나 스피커, 도마 같은 소형 가구 같은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미국 야구 여행 가기. 얼마 전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김혜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포스팅에 성공해서 LA 다저스에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로써 히어로즈 출신의 메이저에서 뛰는 야구 선수가 3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미국에 야구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버킷리스트에 넣어봤습니다. 일곱 번째는 책 50권 읽기. 이거는 2023년에 제가 이미 이뤘던 목표인데 2025년에 다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대신 기록도 겸해서 쓰려고 해요. 아무리 마음에 많이 남은 책도 결국에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휘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감상평을 남겨서 나중에 곱씹어 볼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2024년에 썼던 만다라트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얼마나 이뤘는지. 이걸 제가 그 서재 한쪽에다가 붙여놨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저희 집 그 로봇 청소기 씨가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2025년도에 집중하고 싶은 것들, 꼭 이루고 싶은 것들 위주로 적어봤는데 이거 잘 이뤄내가지고 올해 연말에 저 이만큼 해냈어요 하고 리뷰할 수 있는 한 해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한테 먹히지 않도록 잘 관리해볼게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5년에도 우리 사이좋게 지내요. 안녕.